할렐루야, 주님과 동행하는 삶 시청자 여러분, 또 언제 어디서나 주님의 복음을 위해 힘쓰시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허수영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형제나 자매가 있으신가요? 저에게는 믿지 않는 남동생이 있는데 아직 예수님을 몰라서 그런지 2살 차이밖에 나지 않는데도 너무나 걱정되고 또 눈에 밟혀서 항상 기도하게 되곤 하더라고요. 이렇게 믿음의 가족이 있으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가 있는데요. 우리 교회에 정말 믿음의 본이 되는 형제들이 있다고 해서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오늘은 함께하는 게스트들을 통해서 서로 돕는 믿음의 형제에 대해서 들어보고자 합니다. 두 분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먼저 형부터 소개 부탁드릴게요. 할렐루야, 수원성전 고등부에서 봉사하고 있는 20기 신호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수원성전 네오성가대와 찬양팀에서 봉사하고 있는 23기 신호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호준 형제님 아까 고등부에서 봉사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혹시 어떤 역할을 맡고 계신 거예요? 저는 고등부에서 봉사한 기간은 얼마 되지 않지만 지금은 임원 학생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임원 학생들이면은 되게 엘리트겠어요? 그만큼 이제 저도 이제 부담이 많이 되는데요. 저의 그 신앙 상태에 따라서 그 애들한테 좀 투영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그렇죠. 더 많이 기도하면은 학생들이 좀 더 일찍 오고 막 그러는데 좀 더 게으르게 좀 학생들 기도를 좀 게으르게 하면은 학생들이 늦게 올 때도 있고 잘 안 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기도하는 거에 따라서 또 학생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네, 그런 걸 좀 많이 체험을 해서 이게 교사로서 되게 많이 기도를 해주고 또 학생들을 도와줘야 되구나라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정말 신방하고 기도하는 분은 또 교사분들이지만 정말 기르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은 혹시 호준 형제님은 고등부에서 지금 봉사를 하시는데 네. 특별히 고등부에서 또 봉사를 하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제가 이제 고등부 봉사를 하기 전에 봉사를 하고 싶다는 게 마음의 도전을 좀 받았어요. 그 뒤에 이제 어디서 봉사를 하면 되게 좋을까라는 고민을 하고 기도도 했는데 동생이나 아니면 교육자님한테 추천을 받아서 수원 고등부에서 봉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교육자님 추천 받아서 또 동생의 영향을 많이 받으셨나 봐요. 네, 맞아요. 동생이 또 많이 권면을 해줘서 고등부 봉사를 시작하게 됐어요. 근데 호선 형제님도 되게 지금 청년부에서나 또 주일 봉사도 열심히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지금 8시 성가대 그 성가대로 섬기고 있고 또 토요일 날 청년 예배 그리고 일요일 날 청년 모임에 다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예 주말을 그냥 아예 하나님께 네. 다 드리는 거네요. 네, 아까 찬양팀에서 네. 봉사하신다고 하셨는데 청년부 찬양팀에서 정확히 어떤 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찬양팀 부팀장으로 섬기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예배 때 드러머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드럼은 네. 좀 오래 배우셨어요? 네, 드럼은 이제 교회에서 배우기 시작해서 제가 또 교회에서 배운 것들을 또 하나님께 다시 드리기 위해서 교회에서만 섬기고 있습니다. 좀 가르치시는 것도 이제 좀 하실 실력이 되시나요? 아닙니다. 그런 실력은 아직 안 됩니다. 그래도 꼭 그날이 오기까지. 네. 그러면 부팀장 섬기신다고 하셨잖아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맞나요? 아닙니다. 사실 그렇게 맡은 건 많이 없고 이제 주기적으로 찬양팀원들 신방하고 또 많은 얘기들 들어주고 또 찬양팀 원들하고 팀장님 그리고 회장단하고 어떤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가교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저도 청년부에서 봉사를 해왔지만 너무 이렇게 나이 차이가 많이 나거나 네, 또 맞아요. 직분의 차이가 많이 나면 좀 편하게 말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는데 부팀장님께 그걸 또 말함으로써 팀원들이 좀 편하게 건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팀원들이 저도 좀 어려워할 것 같아요. 저도 적은 나이가 아니라서. 그래도 아직은 네. 젊은 나이십니다. 네, 그러면 지금 주일 성가대 봉사도 하고 계신다고 하셨어요. 언제부터 시작을 하신 거예요? 주일 성가대는 작년 12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보통 일요일 날 같은 경우에는 5시 반에 일어나서 이제 5시 반이요? 네, 같이 가는
형제가 또 있어서 그 형제랑 같이 네오성가대 섬기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원래 좀 아침에 잘 일어나시는 스타일인가요? 원래는 잘 못 일어나는데 하나님 은혜로 지금 감당하고 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 은혜로 네. 다 봉사하시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두 분이 지금 봉사하시는 부서 자체는 다르지만 또 수원성전 자체에서 같이 봉사를 하시잖아요. 네네. 그러면 교회 봉사 중에 좀 함께 봉사한 일은 없으신가요? 예전에 제가 동탄성전에서 중고등부 교사 섬기다가 이제 집이 수원으로 이전하면서 수원성전 고등부로 제가 다시 옮겨갔었는데 그때 형이 먼저 저보다 수원성전 고등부에서 1년 정도 교사로 봉사하고 있다가 저랑 같이 이제 봉사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원래는 같이 부서에서 고등부에서 봉사를 하셨던 거네요? 네, 같은 네네네. 부서에서. 그러면은 함께 했을 일들이 되게 많을 것 같은데 대표적으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그때가 제가 처음 이제 수련회를 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교사로서 수련회를 가게 됐고 그 과정에서 공동체 프로그램 중에 작은 프로그램을 이제 담당해서 맡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처음 봉사를 시작했고 얼마 되지 않은 상태라서 교사로서 자질도 많이 부족했고 고등부 이런 행사들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잘 모르는 시절이었어요. 그 과정에서 동생이 그 프로그램을 좀 도와준 적이 있는데 그때 당시 좀 의견 다툼이 좀 있었어요. 의견 그때 다툼이요? 이제 밤새면서 이제 자료를 준비하면서 좀 험한 말을 많이 들었죠, 제가. 형이 좀 이렇게 동생이 많이 편해가지고. 그쵸. 네. 또 새벽이라 또 예민해진 시기였는데 맞아요. 네. 자료 준비가 조금 미흡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약간의 다툼이 있었죠. 와, 근데 새벽까지 밤새시면서 이렇게 봉사하시는데 힘드시지 않으셨어요? 좀 힘들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좀 동생한테 좀 짜증을 좀 많이 냈었던 것 같은데 많이 힘들었죠.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동생이 도와줬거든요. 근데 도와주면서 느낀 게 뭐냐면은 동생은 저보다 어리고 동생이잖아요. 그런데도 믿음의 선배가 될 수 있겠구나. 또 배울 점이 많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그 당시 봉사를 하면서 물론 저보다 먼저 고등부 봉사를 했고 제가 늦게 들어갔지만 그래도 난 형이니까라는 생각을 하고 그게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이후에 동생한테 배우게 되고 또 동생이 또 방향에 대한 그 방향을 좀 잘 알려주다 보니까 제가 이게 동생이지만 믿음의 선배가 될 수 있고 믿음의 선배구나라는 걸 그때 좀 체험을 했던 것 같아요. 믿음의 선배라고 너무 생각하시는데 과찬이어서 네, 어디 근데 숨을 데가 이렇게 없네요. 좀 빈정상한 말도 하셨나 봐요. 네. 그래서 좀 잘 됐나요, 그게? 그 결과는 하나님께 이제 영광을 돌렸죠. 그렇죠. 네. 근데 아무래도 어떤 결과물보다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멘. 네. 그러면은 두 분 이렇게 열심히 또 하나님을 섬기고 계신데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신 거예요? 먼저 호선 형제님부터 말씀해 주세요. 저는 이제 중고등부 시절에 그렇게 하나님과 깊은 관계에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수련회도 잘 안 갔고 그때는 약간 썬데이 크리스찬 같은 느낌이었는데 이제 동탄성전으로 옮겨가고 이제 동탄성전에서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더 주신 것 같아요. 이제 처음 딱 생겨진 그런 성전에서 저한테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왠지 저한테 그런 마음을 주셔서 제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저한테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스스로 자원해서 성가대도 했었고 또 이제 고등부를 수료하고 나서도 중고등부 보조교사로 이제 섬기게 되었고 그 과정에 있으면서 중등부 학생들을 이제 가르치다 보니까 오히려 제가 더 바로 서기 위해 더 노력했었고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그때 이제 기도 중에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 같았어요. 네. 정말 당회장 목사님께서 이렇게 주중 예배 때나 말씀하실 때 보면은 믿음 성장하는 세 가지 요소가 예배랑 전도랑 봉사라고 하셨는데 네, 봉사를 딱 시작하시니까 또 네. 하나님께서 바로 설 수 있게 은혜도 주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 호준 형제님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신 건가요? 저도 이제 동생과 마찬가지로 일요일에는 그냥 교회 가는 성도였어요. 근데 이제 재수를 하게 됐는데 재수를 이제 기숙학원에서 이제 하게 됐어요.
기숙학원인데 좀 그게 전도사님이 추천해주신 기숙학원이라 그런지 교회 전도사님이요? 네, 저희 교구 전도사님이 이제 그 기숙학원을 추천해 주셨는데 되게 말씀적으로 신앙적으로 이게 성장할 수 있는 기숙학원을 추천해 주셨거든요. 아침에 일어나면 잠깐 성경을 읽건지 쓰던지 하고요. 공부하는 과정에서도 예배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제가 이제 예배 드리고 말씀을 읽으면서 믿음이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처음 만난 예수님은 어떤 느낌으로 다가왔나요? 되게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예수님 말씀드리면은 형체가 없으시잖아요. 무소부재하시잖아요. 근데 그때 이후부터는 하나님이 저에게 인격적으로 다가오셨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하나님 나 사랑하시는구나. 또 내가 하는 지금 이 말 아니면 내 생각을 하나님이 듣고 계시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더라고요. 정말 이제 항상 나의 주인으로 모시게 되는 그 과정에 있게 된 거네요. 그 과정을 통해서 좀 배우게 된 것 같아요. 그럼 기독교 사실 재수학원이 전 처음 들어보는데 혹시 믿지 않는 분들도 많이 다니시는 건가요? 근데 믿지 않는 분들이 들어오시는 경우도 있는데 나가셔요. 왜냐면 이제 너무 이제 그런 생활에서 좀 처음 겪는 환경이다 보니까 적응하기 어려우신가 봐요. 그래서 좀 나가시더라고요. 그러면은 호준 형제님 어쨌든 열심히 공부를 하시고 재수라는 그 기간이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그 힘든 시기를 또 어떻게 이겨내셨어요? 그냥 단순히 기도로만 이겨냈다고 하면은 되게 식상한데 정말 그 과정에서 그 금요일마다 거기도 이제 철야 예배 같은 걸 드렸거든요. 그 기숙학원도 정말 그 가운데 정말 감정이 너무 이제 쌓이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좀 이제 쌓였던 감정이 해소되고 다시 공부하고 또 쌓였던 감정이 있으면 다시 기도를 통해서 해소하고 공부하고 이랬던 게 반복된 것 같아요. 그 반복하면서 이겨내고 끝을 맺었던 것 같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찾고 힘을 얻으신 거네요. 네네. 그러면은 혹시 호선 형제님도 대학생이신 건가요 지금? 저는 지금 제가 늦게 군대를 가게 돼서 군복무 중인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대학생 신분이신 거죠? 지금은 대학교를 졸업하고 군복무를 하면서 대학원도 지금 같이 다니고 있습니다. 대학원도 같이 다니고 계신데 혹시 두 분은 어쨌든 대학에 다 진학을 하셨잖아요. 근데 혹시 세상의 유혹은 잘 이겨내셨어요? 믿음의 사람으로서. 먼저 말씀해 주세요. 저요? 저는 이게 그런 기숙학원을 다 나오고 나서 나름의 생각을 했어요. 신앙적으로 무장되어 있다. 나는 어떤 유혹이 와도 흔들리지 않겠다라는 마음으로 대학을 진학했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저가 모르는 사이에 흔들리고 있고 또 이제 대학이 졸업하면서 취업이라는 과정 관문이 있잖아요. 그러면 기도하고 더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뭐 교수님을 의지한다든지 또 사람을 의지한다는 걸 되게 많이 느꼈어요. 내가 아직 부족하구나 하면서도 계속 사람을 의지했던 것 같아요. 그런 유혹 과정 속에서. 그 유혹을 어떻게 이겨내셨어요? 그 유혹을 이겨냈기보다는 하나님이 다 내려놓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바로 서게 하고 처음부터 시작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다시 제가 성장할 수 있었고 위치에 올라올 수 있던 것 같아요. 그 방법이 틀렸다는 거를 이렇게 알려주시면서 제가 틀렸고 하나님 방법이 맞고 다시 시작하게끔 하셨어요. 역시 또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신다고 그러셨는데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호선 형제님은 잘 이겨내셨어요? 세상 유혹을? 저도 많은 고민이 있었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저는 오히려 더 학업에 대한 집중이나 열정이 더 많아서 오히려 대학 생활에는 거의 친구들을 안 만나고 학업에 더 집중했고 그리고 오히려 더 예배 생활에 집중하고 봉사를 또 중고등부 교사를 하다 보니까 처음 그런 중고등부 교사라는 직분을 맡게 되는 그 상태가 처음이어서 오히려 거기에 더 집중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와중에서도 이제 흔들림은 있었지만 그때마다 이제 더 교회에 갔을 때 내가 더 교회 갔을 때 이 하나님 말씀을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 잘 살아가야겠구나 이런 것들을 더 많이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두 분 말씀하시는 거를 또 시청자분들이 보실 때 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대학 진학하시는 분들이 되게 고민을 많이 하세요. 제가 아는 분들도 얘기를 해보면 언니 저 어떻게 해요? 이제 대학 가는데 뭐 술이나 이런 걸 어떻게 맞아요. 거절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뭐 교회 예배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뭐 동아리에서 어디 가자 그러면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또 그거에 유혹되다 보면은 돌아가는 경우가 많으니까 좀 맞아요. 네, 말씀에 굳게 서서 그 유혹들을 잘 이겨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은 지금 두 분 혹시 하고 계신 일은 어떤 건지 호준 형제님부터 저요? 네, 말씀해 주세요. 저는 지금 제약회사에서 연구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약회사에서 연구원으로. 네. 네. 하나님 영광이. 네. 아니 전공은 어떤 건데 제약 쪽에서 전공을 하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저는 전혀 다른 전공을 배웠어요. 식품영양이라는 전공을 배웠고 정말 우연치 않게 정말 하나님 인도하심 인해서 제약회사라는 비전을 갖게 됐고 그 이후에 제약회사에 취업하게 됐던 것 같아요. 기적 같은 일이죠, 진짜.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게요. 저 식품 영양에서 제약으로 뭐 가는 일이 아예 없진 않을 테지만 보통은 이제 식품 쪽으로 많이 가실 텐데. 네네, 맞아요. 그러면은 그 제약회사에서 어떤 일을 구체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연구소에서 신제품 개발 담당을 하고 있고 또 이제 개발에 대한 연구 어떻게 이제 어떤 방법으로 이제 특허를 회피하고 신약을 개발해야 될지 이런 업무를 좀 하고 있습니다. 되게 업무 난이도가 높을 것 같아요. 이 업무가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니에요. 사실은 저가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닌데 정말 하나님이 부어주셔서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시구나. 지금도 되게 힘든 일이 많고 또 기도로 간구하는 과정이 있지만 제가 이런 위치에 서 있을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 인도하시면 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 좀 이따가 자세히 또 이야기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네, 호선 형제님은 지금 아까 군인이라고 하셨죠? 지금 장교로 복무하고 있어요. 공군 학사장교로 복무하고 있고, 네. 장교로 가는데 제가 알기로는 시험을 봐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네, 맞아요. 어떻게 장교로 가게 되신 거예요? 제가 사실 어렸을 때부터 이제 군인, 이런 직업 군인에 대한 꿈이 있었고, 그것을 또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했었는데, 계속 이제 반복되는 좌절로 인해서, 그냥 일반 대학교에 진학을 하게 됐어요. 저랑 잘 맞는 학과를 찾아서. 그때도 이제 그런 장교의 꿈을 미련이라고 하면 좀 그렇긴 한데 버리지 못하고 이제 계속 하려고 했죠. 네. 이제 육군을 가려고 했는데 그때 이제 형이 육군에 이제 병사로 복무하고 있었는데 이제 형이 주말마다 이제 전화로 그땐 공중전화로 이제 전화를 주면서 공중전화. 네. 이제 정하고 싶으면 육군에 오지 말고 공군으로 가라. 그래서 이제 정말 그때는 이제 원래 사관학교로 가고 싶었는데 사관학교에 대한 좌절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이제 상실감이 큰 마음으로 그냥 이제 그래 이렇게 해서라도 약간 마지못해 내 꿈을 한번 이뤄봐야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제 했는데 물론 이제 그 과정에서 기도하고 준비하는 것도 있었지만 이게 굉장히 잘 풀리더라고요. 면접도 시험도 그렇게 많이 준비하지 않았는데 금방 붙고. 얼마나 준비하셨어요? 한 달도 준비를 안 했어요. 공부를. 보통은 얼마나 준비를 하죠? 보통은 한 3개월 이상 정도 공부를 하거나. 반도 안 하신 건데. 네, 뭐 학원 다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독학으로 하신 거예요? 네, 저는 그냥 문제집 보면서 했는데 되게 쉽게 붙었고 제가 면접을 보러 갔을 때에도 다른 사람들은 되게 준비도 많이 해오고 그런 학원에서 면접 보는 유형들도 다 공부를 했었는데 저는 그런 걸 아예 안 하고 그냥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고 왔거든요. 근데도 그냥 덜컥 합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참 하나님이 오묘하고 참 신비로운 게 제가 준비하고 계획했던 일들은 다 무산시켜 주시고 사람이 생각했을 땐 이상한 길로 인도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좀 황당하면서도 기분이 좋았지만 약간 좀 황당했어요. 이게 진짜 맞나?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합격해서 이 공군에 와서 보니까 참 그때 형이 아니었더라면 공군으로 가라는 말이 아니었더라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시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제가 정말 좋은 환경에서 복무할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건 아닌가 싶어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예,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일하시는 분이시니까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원래 군인 하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네. 직업 군인. 네. 근데 혹시 군인을 계속 하실 건지 아니면은 전공으로 이렇게 살려서 취업을 하실 건지 좀 궁금해요. 아직 이제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하나님께서 항상 저희가 어떤 선택을 하든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뤄주시니까 제가 지금은 많이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군인을 선택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좋은 환경으로 이끌어 주실 것 같은 기분이 들고 네. 또 제가 전역해서 다른 것으로 더 준비를 한다고 해도 그건 나름대로 또 하나님께서 다 예비해 주실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약간 군인에 대한 마음이 많이 현실하고 많이 부딪히다 보니까 또 사회 나가서 다른 걸 준비하려고 더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전공 여쭤봐도 될까요? 저 학부 전공은 수학 전공입니다. 수학 전공하시고 만약에 살릴 거면 그쪽으로 이제 네. 가실 생각이시구나. 그러면은 호준 형제님은 아까 식품 영양학과 네, 그걸 나오셨지만 또 다른 전공으로 취업을 하셨잖아요. 네. 네. 근데 좀 공부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이렇게 발전이 필요할 것 같은데 혹시 다른 공부하시는 것도 있으신가요? 정말 그 하나님이 또 길을 열어주셔서 일을 하면서 또 학업을 병행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지금 저도 대학원에 진학해서 일과 대학원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퇴근하고 가시는 거예요? 학기마다 좀 다른데요. 그 토요일에 주로 수업이 몰려 있어서 평일에는 회사를 출근하고 토요일 하루는 대학원 가는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는구나. 그 호선 형제님도 혹시 대학원? 네, 저도 야간으로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어디에서 어떤 전공 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서울에 해화역 근처에 시읒대학교라고 그냥 말씀하셔도 됩니다. 성균관대학교에 정보통신대학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전공은 수학 쪽으로 나오셨는데 또 대학원은 정보통신. 네, 제가 학부 때 공부를 하면서 어떤 이런 산업계의 어떤 데이터 같은 것들을 분석해서 어떤 해답 같은 거를 찾는 그런 데이터 분석 쪽을 희망했었는데 이제 찾아보니까 그쪽 성균관대학교에 그런 학과가 있어서 지금은 빅데이터 학과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대학원 가는 과정 중에서 어떻게 준비를 하신 거예요? 그것도 참 이제 하나님의 은혜인 게 저는 이제 원래 연구실에 가서 더 전역을 하고 연구실에 일반 대학원에 가서 더 심도 깊게 학술적으로 더 깊게 공부를 하고 싶었는데 이제 제가 근무하는 근무지에 아시는 군무원분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기도하고 이제 대학원에 대해서 그리고 공부하는 거에 대해서 항상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분을 통해서 그분이 계속 해답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면 갈 수 있다. 이런 경로를 통해서 하면 갈 수 있다. 이렇게 해서 할인도 받을 수 있다. 뭐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할인 정보까지 할 수 있다. 막 이렇게 다 계속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어서 제가 기도를 계속하고 이제 가족하고도 많이 공유를 하고 이제 준비를 했죠. 그래서 이제 준비를 하고 면접도 보고 했는데 사실 야간 대학원이다 보니까 그렇게 진입이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그래요? 네, 그렇게 그래도 이름이 있는데 아니에요. 학교는 제가 추천해주지 않았나요? 학교는 참 형이 추천을 해줬고 네, 이제 그분은 그런 경로를 알려주셨고 이제 형이 또 학교를 이렇게 가라 이쪽으로 해서 이 학교 괜찮다. 이 학교 괜찮다. 제가 추천해줬습니다. 먼저 사실 형이 한 학기 먼저 다니고 있어서 형이 그 학교를 다니고 있는 환경에서 형이 이제 바라봤을 때 외부 사람들의 인식도 좋고 이쪽이 다른 대학교보다 더 잘 이제 학생들을 신경 써준다 이런 정보를 줘서 제가 이제 그 학교를 선택을 하게 됐어요. 아니 뭐 믿음의 선배라고 하시더니 인생길은 또 이렇게 형을 통해서 이렇게 해답을 많이 찾으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근데 스스로 준비하신 거예요? 뭐 교수님의 도움이나 이런 거 없이 그냥? 네, 제가 한번 안 그래도 이제 원서를 써놓고 불안해서 어떻게 해야 되지? 기도도 하고 막 이제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사람의 마음인지라 불안하다 보니까
이제 또 사람을 의지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맞아요. 졸업했던 대학교에 가서 교수님한테도 물어보고 했었는데 그분들을 통해서 해답을 주시지 않더라고요. 결국 그러면 그냥 하나님을 믿고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하다 보니까 그냥 합격이 되고 또 그 안에서도 이제 합격하고 나서도 잦은 그런 모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모임에서 사람들을 알게 해주시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 또 항상 거기 가서도 믿는 자를 돕는 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항상 기도했는데 또 자연스럽게 공부하면서 또 알게 되고 더 다양한 정보들도 얻게 하나님께서 다 예비해 주시더라고요. 진짜 중요한 거는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네, 의지하는 게 맞습니다. 중요한 거네요. 그럼 호준 형제님은 그럼 아까 같은 학교라고 하셨는데 성균관 대학원인가요? 동생은 이 해화역 쪽에 있는 성균관 대학교를 네. 다니고요. 저는 수원에 있는 성균관 대학교 약학부 다니고 있습니다. 아니 그 수원 성전이라고 하셨으면 수원이 집인데 네. 이렇게 동생은 되게 먼데 다니시고 수원인 네. 줄 알고 사실 지원을 했는데 나중에 자세히 알고 보니까 서울이어가지고 맞아요. 네. 형의 추천을 받았는데 네. 멀리 가셨네요. 제가 당했어요. 그래도 이름이 좋고 네. 또 많이 이렇게 챙겨주시는 게 중요한 것 아, 같은데요. 그럼요. 네. 그러면은 어디 전공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약학부 안에 설치된 제약산업학과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역시나 그 공부를 더 하시려고 대학원을 가신 거죠? 네, 저도 이제 아무 생각 없이 이제 대학을 다니다가 제약회사 들어오면서 좀 이 제약산업이라는 거에 대해 비전을 갖게 됐고 좀 더 공부를 하고 싶은 마음이 하나님 주시더라고요, 그 마음을. 그래서 대학원에 한번 진학해 볼까라는 생각을 갖게 됐는데 정말 그 기간이 되게 순식간이었어요. 정말 제가 진학할까라는 생각 그 짧은 시간 안에 그 입사 지원이 아니라 대학원 진학 기간이 얼마 남지 남지 않았었거든요. 얼마나 남았었어요 혹시?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아서 제가 고민도 할 겨를도 없이 일단 일주일 지원 먼저 했어요. 남기고 네. 그냥 대학원 가야겠다 이 생각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대학원에 가야겠다라는 생각에 마음을 가졌는데 그때 알아본 거예요. 가야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나서 알아보는 찰나에 지원이 얼마 남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2학기 때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고민도 하기 전에 그냥 입사 지원이 자꾸 입사 지원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네. 진학을 했어요. 그러셨구나. 마찬가지로 그러면 호선 형제가 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스스로 준비해가지고 대학원 가신 거예요? 그때 사실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가지고 네. 제가 기억이 나는 게 그때 이제 지원할 때 작성해야 되는 서류가 몇 가지 있었어요. 이제 학업 계획서를 학업 계획서를 작성했는데 좀 썼는데 이제 종종 그 전에도 이제 취업하거나 인턴 할 때 제가 종종 같이 이제 검토해주고 검토할 사람이 마땅히 없다 보니까 해주고 했는데 이걸 이제 또 이번에도 역시 이제 한번 검토해달라고 요청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봤죠. 근데 영 아닌 거예요. 이게 이제 상태가 급하게 이제 준비하다 보니까. 그쵸. 그래서 제가 이거를 고쳐주면서 이거 붙으면 진짜 이거 떨어질 것 같은데 이거 붙으면 내가 입학금 진짜 그냥 내가 주겠다. 입학금 대주겠다 하고 이건 아니다 진짜 하면서 다 고쳐주고 하고 일단 내고 붙으면 진짜 이런 식으로 해서는 진짜 저 그때 화났어요 사실. 왜냐하면 너무 급하게 너무 요청을 조급하게. 해서 네, 시간이 너무 촉박했거든요. 저도 이제 그때 군복무하면서 바쁜데 출장 준비하고 이러느라 바쁜데 막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 홧김에 이제 그냥 얘기를 해버린 거죠. 붙으면 진짜 내가 잘못 얘기하셨네. 입학금 해준다 했더니 진짜 붙어버렸더라고요. 됐습니다. 그래서 입학금을 내줬습니다. 평소에 그래도 좀 저축을 하고 계셨나 봐요. 네, 그래서 갑자기 이제 빈털터리가 됐죠. 근데 다음 학기에 동생이 정말 진학한다고 하니까 받은 게 있으니 저도 해주셨어요? 동생의 입학금을 지원해줬습니다. 이렇게 주고받고 네. 도움도 주고 또 금전적인 이렇게 도움도 주시고 그렇죠. 가족과의 그 돈거래는 하면 안 네. 되는데 이런 거는 작년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대학원 면접이 혹시 어렵진 않나요? 어떻게? 사실 이제 제가 대학부 때 가려고 했었는데 못 갔어요. 상황이 안 돼서. 그래서 이제 대학원 면접을 어떻게 준비하면 될지라고 고민을 되게 많이 했고 저보다 먼저 다른 대학원에 진학한 선배들이나 친구들한테 물어봤어요. 어떻게 준비하면 돼? 그러니까 이제 네가 하고 싶은 것들, 네가 여기서 무엇을 배우고 싶은지 준비하면은 그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라고 대답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이제 여기서 무엇을 공부하고 무엇이 되고 싶은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준비를 했는데 처음 이제 면접장에 딱 들어갔거든요. 네. 제가 1번이었어요. 4명이 들어갔는데 전 파트타임이니까
파트타임은 간단하게 면접을 보겠습니다. 딱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보고 끝나겠구나라는 네. 생각했는데 지금 하시는 일과 여기 와서 무엇을 하고 싶은지 영어로 대답하세요. 이렇게 모든 대답을 다 영어로 네, 해야 되는 영어로 거예요? 대답을 하라고 이렇게 교수님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1번인데 당황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정신을 차리고 제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는 영어로 대답을 했어요. 근데 제가 하고 싶은 일에 대해서 준비한 거를 영어로 대답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죄송합니다. 제가 영어가 짧아서 제가 하고 싶은 일은 한국말로 말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교수님이 알겠습니다. 대답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 와서 이런 비전을 갖고 공부하고 싶습니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면접이 끝나고 옆에 사람이 이제 네. 대답할 시간인 거예요. 네네. 안녕하세요. 저는 어디 해외 마케팅을 담당하고 있는 누구누구입니다. 하면서 영어를 되게 유창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분이겠지. 라고 했어요. 그 옆에 분이 저는 유학을 갔다 온 누구누구입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다음 분은 저는 해외 영업을 담당하고 있는 누구인데 다 영어로 엄청 유창하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세 분 다 네, 하필이면 또 같이 면접을 들어갔는데 세 분 다 영어로 다 유창하게 대답하시고 저 혼자 이제 한국말로 이제 대답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왔을 때 좋은 경험이었다. 준비해서 다시 한번 도전해보자 라는 생각을 갖고 처음 있어요. 시도했으니까.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시간도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이 정도면 좋은 값진 경험이다라고 생각은 했지만 기도는 했어요. 그래도 왜냐하면 발표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하나님 제가 여기 정말 가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을까요? 라는 기도를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그리고 나서 이제 떨리는 마음으로 확인을 해봤는데 합격이 된 거예요. 그리고 동생한테 제일 먼저 연락을 했죠. 입학금 달라고. 좀 기쁨 반 슬픔 반이었을 것 같아요. 당황했을 정말 거예요 아마. 다행이었죠. 안 붙을 줄 알았는데 붙어서 다행이었고. 그쵸. 네. 또 형이 또 해주셨으니까. 네. 네. 또 도와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감사한 부분이죠. 근데 진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정말 오묘한 것 같아요. 네, 오묘하고 또 완전히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그런 네. 아예 그냥 그렇게 다 보여주시는 것 맞아요, 같아요. 네, 정말 힘없는 그런 또 완전히 늙어버린 모세를 이렇게 데려다 사용하셨듯이 맞습니다. 형제님께서 너무나 비교되는 그 안 네, 좋은 맞아요, 상황이었지만 네. 준비도 돼 있지 않고 네. 사실은 너무나 말씀하세요. 대학도 진학 못할 뻔했는데 정말 제가 좀 우여곡절이 많은데 네.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정말 중요한 정말 순간, 절체절명한 순간에 있으셨던 것 같아요. 정말 기적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뭐 이렇게 쓰시는 거 보니까 앞으로 어떻게 쓰실지 또 하나님의 계획이 아멘. 너무 궁금한데요. 대학원 생활 잘 적응하고 계신가요? 저는 이제 이런 상황에서 제가 어떤 상황에서 이제 대학원을 간지 알았잖아요. 네. 다들 어느 정도 수준이고 어디에 있고 그런 제가 초라해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첫날 대학원 첫날에 명함을 안 들고 갔어요. 너무 이제 명함을 원래 다 예, 나눠주나요? 대학원이 명함을 나눴는데 명함을 갖고 갔는데 다들 이제 다 쟁쟁한 분들이 오시니까 죄송합니다 명함을 두고 왔습니다. 이렇게 너무 창피하니까 그래서 내가 과연 잘 적응할 수 있을까? 내가 여기서 도태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많이 했는데 하나님이 저를 그 기수 총무로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이 점심 식사나 저녁 식사를 할 때 다 제가 주도를 하고 이 기수를 끌고 나갈 수 있는 위치에 올려주셨고 제가 걱정했던 거와는 전혀 다르게 정말 잘 적응할 수 있게 해주셨고 진짜 안 친한 사람이 없이 다 같이 잘 어울릴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정말 하나님 은혜인 것 같아요. 그러게요. 지금 또 취업도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일단은 먼저 일을 하시고 대학원 가신 건데 네. 요즘 취업난이 진짜 심하잖아요. 네, 근데 그쵸. 취업은 또 어떻게 하셨어요? 취업도 얘기가 긴데 그때 원래 이제 교수님이 추천해 주시는 학교가 있었고 네. 지원했던 교수님이 추천해 주신 기업이 있었고 본인이 지원했던 회사가 있었는데 이제 면접 당일날 면접을 보러 안 갔어요. 교수님 추천한 아니요, 그 본인이 지원한 데 어차피 네. 교수님이 해준 데가 될 거다라는 그런 자만심 때문에 안 갔어요. 안 갔다가 이제 어디 근처 PC방 가서 부모님한테는 간다고 하고 어차피 될 거니까 굳이 내가 여기까지 가야 되나 먼데 하고 이제 버스 타고 가야 되고 막 양복 입고 막 이렇게 가야 되니까 귀찮아서 안 갔는데 아빠한테 이제 걸린 거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걸렸어요? 전화가 오셨어요. 면접 잘 가고 있어? 네, 아니 안 가려고. 왜 교수님이 해주신 데 있어서 거기 가려고. 그래도 경험 삼아 한번 갔다 와봐. 이게 아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알겠어요. 갔다 올게요 하고
면접 갔죠. 가셨어요, 네. 그래도? 면접 갔는데 늦게나마 갔죠. 늦게 갔는데 지각했어요, 심지어. 지각을 했는데 왜 늦었냐고 이제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제가 초행길이라서 버스를 잘못 타서 늦었습니다. 이렇게 잘 무말하고 면접을 보고 돌아왔어요. 네. 근데 교수님이 한 대가 떨어진 거예요. 안 갔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가 된 거예요. 지각을 실제로 면접 본 데가 돼가지고. 거기가 되게 됐어요. 아버님이 이렇게 전화 안 하셨으면 어쩔 진짜 뻔했어요. 그 순간순간마다 진짜. 하나님이 있으셨어요. 기적 그 자체입니다.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할렐루야예요. 네. 이 감사한 마음을 또 이렇게 다른 형제 자매님들에게. 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이거보다 좀 더 다른 얘기 좀 하고 싶은데요. 네. 저는 이제 4학년 2학기 때 인턴을 나가게 됐어요. 6개월 정도 좋은 기업에. 그리고 그 당시에는 대학원에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교수님한테 추천서를 받아서 갈 생각이었어요. 근데 가정 상황 때문에 대학원을 못 가게 됐어요. 그래서 그럼 취업을 해야겠다 마음 갖고 인턴하고 있는 데서 또 열심히 했죠. 근데 거기서 채용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인턴만 하고. 네, 끝이에요. 인턴만 하고 끝이에요? 끝이다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되게 당황을 했고, 그 당시가 신앙적으로 하느님보다 세상을 되게 의지했던 때였어요. 아마 제가 교수님을 되게 많이 의지했었고 세상을 의지했었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교수님이 추천해 주신 대학원, 그리고 교수님이 보내주신 회사, 뭐 둘 중 하나는 되겠지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다 안 된 거예요? 둘 다 안 됐어요. 그렇게 해서 졸업을 하고 제가 이제 제천에서 학교를 다녔는데 네. 수원으로 이제 오게 됐어요. 이제 저는 이제 수원에 와서 취업 준비생이잖아요. 뭐 이제 준비를 하는데 되게 이제 취업 준비생이 되니까 시간적으로 여유롭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이제 주중예배를 가시는데 어머니랑 같이 주중예배를 가게 됐어요. 그때부터 주중예배를 가게 된 게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을 다 가셨어요. 왜냐면 백수라서 백수가 아니라 이제 취업 준비생이라서 네, 네. 시간이 되게 많으니까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갔는데 제가 아마 처음으로 주중 예배라는 거 그때 가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했죠. 취업을 놓고 기도하고 또 가서 말씀도 듣고 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면은 사실 일요일 날 이 주일이라서 교회 간다 치지만 저희가 예배를 한 번 드리고 올 때가 많잖아요. 저는 그랬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더 많이 오래 봉사하실 수 있는데 저는 이제 한 번 예배 드리고 집에 오고 쉬고 막 이런 생활을 하는데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도 가니까 되게 말씀이 다 다른 거예요. 월요일 그쵸. 하시는 네. 말씀, 수요일 하시는 말씀, 금요일, 주일. 그게 되게 신앙적으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예배 생활을 제가 이어나갈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주중 예배도 다니게 되고 주중 예배 가운데 기도를 비전에 갖고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대략 한 달 반 정도 지나서 지금 아까 말한 회사에 취업이 되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리 이렇게 기도하게 하시나 봐요. 그것도 그렇지만 제가 느낀 거는 하나님이 우선적으로 사람을 의지하지 않게 하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신앙적 훈련을 시켜주실 것 같아요. 주중 예배 다니는 이런 훈련을 그 기간 동안 했고, 그리고 이제 취업하고 나서부터 주중 예배 계속 다닐 수 있게 됐던 것 같아요. 그 기간 동안 주중 예배를 다니기 습관이 돼서 그리고 되게 좋았고 신앙적으로. 그러게요. 그 회사 다니면서 이렇게 신입사원 때는 되게 더 힘들잖아요. 적응하는 그쵸, 네. 기간이. 그 기간에 만약에 주중 예배를 시도했었다면 못 갔을 것 같아요. 조금 더 이렇게 적응하기 힘들었을 텐데 아예 주중 예배 이제 그 은혜의 맛을 알아버리니까 포기할 수가 없는 그런 하나님께서 은혜를 또 베풀어 주신 것 같아요.